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의원 발의 조례 의안번호 447번 거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455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은 발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다음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기후환경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태석, 김영규, 김선민, 정명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53호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 및 생활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1조 및 안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 3조 및 안제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 5조는 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 6조는 악취 실태조사, 안제 7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 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 9조는 구조 및 안제 10조는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과 및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제 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1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항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은 악취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악취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호 악취 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호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호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체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1항 시장은 악취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악취 검사 및 기술 진단, 2호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호 악취 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호 그 밖에 시장이 악취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검사할 수 있다. 제9조
1항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 영향 및 악취 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및 시설의 인허가를 할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의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10조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 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8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의 방지 및 저감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악취 배출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악취 배출 시설 등에 대해 가지고 대책 수립도 하고 주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요즘 뭐 이게 악취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주제이고 그래서 뭐 시적절하게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법에 그 악취법 제14조에 보니까 이제 권고사항 미이행 시 이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아마 이게 이제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 법이 2005년도인가 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 법이 연역을 보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조례 이전에도 아마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잘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하는 건 과태료 부과 정도죠. 우리 일반적으로 저 하수 배출한다든지 그 악취 오염이라든지 뭐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장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 네네. 그게 하나의 우리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 제정 당시에도 그 제3조 그러니까 법령 제3조 제2항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뭐 시책을 수립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법령에 의해서 이제 시책이 수립이 되어 왔었습니까? 이때까지? 시책 수립이나 뭐 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법령에 의해서 해 왔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악취 방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다음에 방지 시책에 대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그 주체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네. 또 어찌됐든 간에 법령도 법률에 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3조죠. 네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이런 거 제3조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뭐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거는 뭐 환경부에서 총괄하는 거겠지만 그럼 이때까지 이제 악취 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악취 관리 지역을 사업장 악취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생활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심하거나 그렇게 되면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상부기관에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거제시에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없죠. 뭐 예. 뭐 피업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뭐 뭐 사하구처럼 공유제도도 어묵 있고. 공장이 있는 건 네. 아니고 뭐 우리가 화학 설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맞습니다만은 또 시민들이 또 느끼는 또 뭐 그런 거는 있을 테고 일단 이게 그러면 조례가 어떤 우리 산업체에 어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장에 이제 배출 시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에서 조금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선을 위해서 재정적이나 뭐 기술적인 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상부기관에 기술적 요청을 할 재정적 수가 지원이라면 있고 어쨌든 이제 예술도 예술이 아니고 예산도 네. 이제 동반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 제가 이 보니까 이제 법이 어쨌든 2005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고 그러고 물론 우리 거제시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악취 그 방지 사업장이 그러니까 악취 사업장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령 제3조에 돼 있었는데 이제 그도 이제 그 우리 조대영 의원께서 뭐 또 이 뭐 법령에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데까지 이제 19년이 이제 걸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제 늦게 법령에 비해서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됐지만 이제 기왕 이렇게 어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이렇게 오늘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 시책도 수립하시고 예산도 좀 넣으시고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례가 의미가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예.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악취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네. 그 이어서 네, 우리 과장님 그죠? 계속 네. 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기후환경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위양옥입니다. 심의자료 139페이지 의안번호 446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3년 4월에 산정된 분유수집 운반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분유수집 운반업체의 경영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유수집 운반 등에 대한 수수료 변경 사항으로 환경부의 분유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 및 처리비 수수료 면제 폐지 권고에 따라 분유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 및 처리비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 6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43, 144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유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분에 수집 운반이 19,230원, 처리 2,000원에서 총 21,230원, 수수료 초과 부분에 대해서 수집 운반 1,470원, 처리 200원, 총 1,670원에서 처리비는 면제를 하고 기본 25,110원, 초과 1,920원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41쪽, 142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을 분유 수집 운반 수수료의 부과 징수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를 다음과 부과 징수한다를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로 같은 항 제1호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수집 운반 수수료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유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유 처리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분유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분유 처리 수수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분유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분유 수집 운반 수수료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446,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에 산정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 수집 운반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원거리 지역에도 차질 없이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제 11년 만에 이게 올랐는데 이제 처리비는 면제가 되고 그럼 총 한 1,000 얼마 올란 겁니까? 한 2,000원 가까이 올란 겁니까? 3,880원. 3,880원 예, 예. 처리비 빼고 처리비 빼고. 예. 그런데 왜 본 의안 시행으로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이 없다고 비용 추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억 미만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금액적으로 이런 아니 그게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비용 추계서 미천부 사유가 뭐 1억 미만이므로 뭐 안 된다, 뭐 선언적이라서 안 된다, 뭐 추가되는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서 안 된다, 이 세 가지 사안 아닙니까, 그죠? 미천부 사유서가. 근데 누가 봐도 3,000원이 인상이 되는데 추가되는 소요 비용이 없다 하면 서로 좀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뭐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업체에서 수수료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비용 쪽에 수수료가 넣는 인상이 거예요. 되니까. 네네.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예. 그렇네. 예, 그럼 제가 그 부분 좀 부족했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상하수도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 박원석입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447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단수 예고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2조 옥내급수관 및 개량의 정의를 추가했으며 안제 38조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 시설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 40조 제5항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 제21조와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이며 예산 조치는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 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53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55페이지 신구조문 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447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단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 옥내급수관은 물탱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탱크보다는 우리가 계량기를 통과해서 예, 그 집 안에 있는 배관을 말씀하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오래된 거를 예.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청소하는 거라든지. 아니, 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교체입니까?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가 옛날에 아이언도 관관을 예전에는 시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 된 네. 그 관에서 농물이라든지 그 물 자체가 약간 좀 수질이 나빴을 때 예,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한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 나빠진 거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 비용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공동주택에 어쨌든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예, 근데 이제 그 공동주택 안에는 130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예, 이제 50% 이내에 지원한다라고 또 이 조항도 넣어놨네요. 예.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상에 보면 이제 전용 면적이 80초가할 경우에는 그 표준 공사비 50% 지원해주고 전용 면적은 그 85 이하일 경우 80%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인 가구도 지원을 해주고. 예, 주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최대 50만까지 저희 지원해주고 세대급수관 같은 경우 최대 150만까지 네.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지원되는 게 없고 예. 다 개인이 개인이 다 예, 부담했던 그렇습니다. 걸 이번에는 좀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에 개정. 일부 그 개정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도에서도 이 지원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와 같이 저희들도 그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행할 때는 도비 좀 포함해서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해서 할 예.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게 수도급수 조례를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쭉 보니까 거의 우리 거제시가 이거 최신판이더라고요. 이게 옥내급수관하고 계량이 들어간 예, 예. 조례가 뭐
일단 아까 말씀 경남이니까 경남 예. 고성군도 우리 이거 이제 아마 계량 부분하고 이렇게 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그 시민들한테 많은 그 했던 게 옛날에 우리 그 K워터에서 예. 그 우리 플러싱이라고 그러죠. 세대 내 플러싱. 예. 그제시에서 한 100세대 정도 이제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딱 장비 넣으니까 안에 집 안에 이제 플러싱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물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돌리니까 예. 예. 그게 세척이 되더라고요. 우리 엔진 세척 플러싱 하듯이. 예. 그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을 이제 느꼈는데 그 사업을 요구하시는 좀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K워터를 통해서 했는데 이라고 나서 그런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구도 있었고 예. 그럼 이 개량에 대한 어떤 이 정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우리 내 관리하는 집 안에 아까 이야기해도 여기 보니까 세척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 개념이 이야기하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플래싱하는 어떤 그런 것도 세척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수산공사에서 아마 별도로 그 관리하는 안 합니다. 차원에서, 이제 그 사업 몇 년 하다가 예, 예. K워터에서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뭐 예산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돈 주고 하려면 몇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 수공에 한번 더 확인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공하고 좀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아니 거기 왜냐하면 제2항에 따른 급수관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예, 예. 그 단독 주택도 되고 예, 예. 다가구 주택도 되고 기존 만약에 공동 주택이 그게 어떤 다 여러 가지가 예, 예. 대상 폭이 확대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세척이나 갱생, 교체가 어느 정도 범위예요, 그래? 내 집 안에 그렇게 그 수도급수전이 딱 있어 계량기가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계량기가 이 내 대문 앞에 오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건 개인의 관리였는데 예. 이 개인의 관리 범위에 있는 것을 해주겠다는 예, 얘기잖아요. 해주는데 이제 조건이 저희들이 2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아, 그요 뭐 예, 예. 개인 다가구 주택이야, 예, 예. 단독 개인 주택이야 거의 다 20년이 넘는 집이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세척이라는 예, 그 부분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플러싱적인 예, 예.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세척의 개념에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동차 엔진 세척하듯이 한 35분 정도 그 플러싱 장비로 갖고 돌리니까 물이 막 더러운 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기를 예, 예. 예,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그 이제 비용 첨부서에 예, 예. 비용 추계서에 보니까 1억 원 미만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연간 예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약 4천만 원 정도 보고 4천만 있습니다. 원. 예, 어차피 신청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 축에 대해서는 지금 포함을 안 시켰고 예. 저희들 진행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거의 한 4천만 원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해보고 또 많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많으면 예산을 좀 더 우리 정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예. 아까 K워터 하듯이 개별 세대도 가능합니까? 공동주택의 배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세대에서 안에서 거기도 어. 수도꼭지 그러니까는 그 우리 수도 계량기가 근데 아까 좀 말했죠.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이제 85제곱미터 때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으니까 예. 그 금액 범위 내 같으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그제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예. 65% 아닙니까, 그죠? 예. 통계상 65%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제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또 공동주택의 범위도 뭐 사실 다가구 다세대 막 많지만은 그래도 아파트가 또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는 많이 차지하지만 실제적으로 20년 넘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많지는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이거 보고 뭐 시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시민 만족도가 있을 것 같은 조례거든요. 예, 예.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잘 좀 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40조에 예. 우리
정수처분 우리 보통 보면 체납자 분들 예, 예. 앞전에는 우리 체납 이 용지를 예. 붙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거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갖고 예. 지금 왕을 시설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 우리 조례 사항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규칙은 이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다 저희들이 이제 할 건데 시행규칙에 보면 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보면 뭐 우편함에다 붙이고 붙이고, 예, 예. 떼지도 않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 직접 전달, 그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예. 그 다음에 휴대폰 문자, 문자, 전화, 예, 예. 그다음에 그 이메일 등 전자고지 지금 그렇게 하도록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지금 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공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조례와 마찬가지로 네, 하면 규칙하게끔 이미 시행규칙대로. 우리, 규칙을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이제는 이제 찾아가서 사람이 없고 일한다 해서 붙이지 붙이고 않습니다. 오면 안 된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래됐어. 예, 반갑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아동청소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이태열, 최양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451호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를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4조 2 지원센터에서 학교 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 안 제6조 제2항 제8호 규정을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과 안 제10조 다음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예산 조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입법 예고, 부서 의견 반영 여부는 부의안건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특성을 성별 연령별 특성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 각 코 외월 부분 중 시행 계획을 지원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법 제5항 제1항 각 코에 따른 사항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8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코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제2호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심리 상담, 진로 상담 등 상담 지원 사업, 제3호 법 제9조 제1항 각 코의 교육 지원 사업, 제4호 법 제10조 제1항 각 코의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제5호 법 제11조의 자립 지원 사업, 제6호 법 제11조의 2의 건강 진단 사업, 제7호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제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학교 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2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부로 451 그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 부서 검토 의견에 보면 성별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달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라진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4조 2의 지원 사업을 보면은 우리 기존 학교 밖 그 지원 사업하고 업무하고 중복성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 4조 2에 보면은 학교 밖 우리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리 현재 우리 법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중복이 돼 있어요. 네네. 그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요 1부터 7호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사실은 그 상위법령에 있는 조문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있어서 일부러 좀 더 법령에 있지만 조례에 담아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요거는 그냥 조례 검토할 때 부서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설해서 넣자고 한 겁니다. 예. 그 과장님 새로 검토 하나가, 예, 건강진단 사업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해서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저 제2호 법 제8조 1항에 따르는 심리 상담이나 진로 상담이나 지원 사업 이거 우리 그
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네네. 하고 있는 걸요 왜 또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제 1항에 보면은 저희가 이걸 넣으면서 이거를 저번에 이제 매년 수립 계획을 하고 그걸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한 달을 넣으면서, 그러면 좀 더 법조항에 있는 것들을 조례에 한 번 더 실어서 이것들을 한 번 더 촘촘히 뭐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사업을 한 번 더 열거를 하자고 조례 개정하면서.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 개정이 조금 이렇게 잘못됐어요. 우리 제2조에 보면은 그 청소밭, 학교밭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제2조 정의에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심리 상담,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요 취업 지원, 그 다음에 그 교육 지원, 건강 진단은 여기 넣었지만은 이 우리 중복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넣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검토 안 했습니까? 네, 그 방금 우리 한은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기존 제례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지원 사업이 어떤 거다라고 명시가 안 되는데 법령에 이제 금방 우리 정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항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례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법에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문화해서 지원을 더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언니 말씀처럼 뭐 법에 있는데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또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또 명시를 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자, 앞으로 더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도로 또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3조에도 우리 청소년 특성에 맞춰서 지원 시책 이거 보면 행정적 재정 등 이런 것들이 다 또 이중으로 여기도 2조 3조에도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그리고 이제 또 예. 2조 여기 법 제8조 1항에 따르면은 그 한은진 의원님 그 심리 상담, 진로 상담 등을 상담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했었으면 상위 법령에 있는 뭐 조문들 위임사항만 했을 텐데, 있는 조례인데 이번에 이제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열거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한다는 걸 한번 더 주시를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게 세부적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법에도 됩니다. 그 위원님 여기 보면은 청소년법에도 있고 초 중고등법 2조에도 이게 다 같이 큰 우리 그 법률에 법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또 하나하나 나눠 가지고 그러면 건강 진단 이거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건강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어서 비슷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리 모아서 그러면 몇 프로 이상 그냥 무조건 다 하는 지금 겁니까? 예,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는 전체 안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2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을 연계를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건강에 대한 거는 그런데 뭐 차상위층 국민생활기준 이런 거 안 나누고 무조건 다 해주네요. 네네, 학교 밖 청소는 저희가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뭐 저소득층이라고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교에서 다 실시를 네네.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거는 그런 맞아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10조 1항에 각 호에 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에 학교 밖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조? 지금 10조 1항은 10조에 4조. 4조? 4조 그 밑에 4호입니다. 네,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들 지금 뭐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하고 있고 상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연계오면 사례 관리를 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검정고시 시험반이라든지 기초학습반 그다음 대학 입시 컨설팅 하고 있고 그다음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도 우리가 뭐 바리스타라든지 그다음에 거제대학 하이브 센터와 연계해서 직원 훈련 체험이라든지 거제 메이크 센터
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체험이라든지 기초 소양 교육을 다 실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검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탈 사업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를 하고 있는 걸 이제 하나씩 달아서 예, 법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놨다. 이제 예, 법조항을 그냥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킨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우리 그 상위 법령에도 있고 청소년 중고등학교 그 교육 그 법률에도 꼼꼼하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질문을 했고, 다시 그 한은진 위원님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요 신설 8월 학교 중단 숙녀 청소년 대상 특별 지도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특별 프로그램은 어떤 걸 말합니까? 특별 지도 프로그램은? 요거는 사실은 저번에 저 이제 실태 조사 갔을 때 센터에 실태 조사 가서 이제 실태 조사 보고를 들으러 갔더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요구하는 분들이 학부모도 계시고 당사자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왜냐하면 한 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프로그램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때까지는 실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이 뭐 수능을 위한 뭐 준비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니 우리가 지금 대상이 한 200명 정도 되는가 봐요.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리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구 사항이 있으면 좀 더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물론 센터의 뭐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든 점은 많지만 개정할 때 좀 받아들여서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뭐 어떤 반이라고 프로그램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런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좀 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지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넣은 겁니다. 한은진 의원님, 요 우리 무슨 뜻인가는 알아들었고, 우리가 학교 밖 그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숙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재적을 했거나 퇴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아파서 뭐 정학을 쉬었거나 이런 게 사실은 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정의인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 숙녀 청소년은 그럼 어떤 기준의 숙녀 청소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 정의부터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 여기.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업 중단 숙려제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중단에 그만두겠다라고 학교에다가 상담을 하고 신청을 했을 때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위센터에서 상담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이 애들을 주 2회 해가지고 2주간 조금 상담을 해서 얘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학교를 그만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있다 보니까 소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는 아니, 교육청에서 저도 하고. 예. 봤어요. 교육부에서 우리 거제 교육청 위센터에서는 이거를 이미 그 숙녀 학업 중단 숙녀 제도라고 이거를 네,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에 운영평가 의거해서 분석도 잘 돼 있고 예, 예. 프로그램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인원도 부족하고 200명이나 인원을 우리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숙녀 제도까지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거 가능한 거예요. 석사 이상 다 하고 있는 예. 건데. 근데 근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학교 저희들한테 밖에 청소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쓰여질 예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또 숙녀 그 청소년의 대상을 특별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직원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 우리가 그 작년 1년 기준으로 발생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교육부 통계상에 의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 280명이 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을 다 저희가 상담을 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초중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 학교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왔는데, 이제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중등 고등학교까지도 의뢰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가 그냥 사례 상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또 뭐 서로 아니, 부처간에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한진이 인원도 작고 우리 지금 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입니다. 그 3명인데 대책 없이 지금 200명 하는 것도 힘들 건데, 숙녀대도 제가 다른 18개
시도의 면동을 보니까 그 시도를 보니까 딱 2군데 하고 있어, 2군데. 근데 우리가 요 200명의 학교 밖 청소년 관리도 3명이 힘들 건데, 그러면 이 예산에, 이 시간에 그 정말로 혜택을 보아야 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담이나 진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보위센터에서는 이제 최대한 학교에 머물러 있도록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안 하고 학교 안에서 조금 학교 교육 틀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실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도 의뢰를 해서 뭐 이렇게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달라 하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상담을 왔을 때 학교 밖에서 생활해도 이렇게 좋으니까 뭐 학교를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되도록 우리가 어차피 국가에서 법령으로 학교를 다니도록 돼 있는 부분, 중학교까지 너무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학교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을 하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라는 청소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니, 과장이 지난번에도 보고회 때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법원에 15년째 촉법 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연계되고 다 거기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을 가지고 하지만은 또 이런 것도 분명히 악용을 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교육에 있는 선생님도 말했고, 그리고 법원에 있는 담당자도 말했고, 청소년들도 우리 학교 늦잠 자고 나 안 가. 나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가면 돼. 검정고시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 제일 좋은 위치에 지금 옮겨왔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뭐 한 명의 뭐 학생들이라도 좋은 곳을 이끌어서 가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뭐 숙녀나 뭐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직원도 3명밖에 없고 예산 축에는 1억 정도가 올라왔던 받기는 받지만은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부에서 교육 그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녀 이 청소년까지 맞는 거는 저는 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요 신설될 때 부서랑 조금 부서에서 힘듦이 있다는 말씀은 하긴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이긴 하지만 학교 밖에 나온 아이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간둘까 안 간둘까 하는 그 숙려 기간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학교 밖 청소년 센터 할 일이다. 그래서 부서랑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힘들지만 해주면 학교 밖 센터가 하는 일은 학교 밖에 나온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아이들이 숙려 기간에 있는 아이들 또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충분히 그 아이들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아이들 학교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사실은 이제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사실 더 좋잖아요. 뭐 더 좋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 아이들이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잘 케어하는 게 맞고 숙려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는 맞는지 안에 있는 게 맞는지를 우리 학교 밖 센터에서도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진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네, 하는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청하는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숙려 기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 법 그것도 모르잖아요. 7일 이상, 30일 이상 이 기준도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전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숙려는 학업 중단 숙려의 그 숙려도 있지만 제가 왜냐하면 이걸 학교 중단으로 그 명칭을 바꾼 이유는 학교를 중단한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 갖고도 사실은 부서랑 조례 개정할 때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깊이가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갈까 학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이임할 수 있는 학교의 문제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0명의 우리 인원을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직원은 3명이잖아요. 대책 없이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오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학교 그래서 중단 숙려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업 중단의 숙려 참여 대상들이 여러예요. 너무 많아요. 연락 두절, 행방불명,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 기타 등등 너무 많은데 이 기준도 우리 그러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러면 특별 지도의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직원은 3사람에다가 이 숙녀까지 맡아가지고 그럼 집중도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청에서 의뢰가 온 언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업 중단 프로그램을 주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네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팀장님 왔으니까 한번 의견을 아니 들어보시. 저는 그 내용 프로그램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인력은 3명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 아이들은 네네, 200명이고 예, 예. 그걸 어떻게 할 그러니까 거냐고. 그 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왔으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한번 것도 의견을 좋을 것 들어보겠습니다.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제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장 조혜원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재 학교 밖 상태인 그 청소년 대상으로 일을 하기에도 3명의 인력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업 중단 숙려제 청소년 또는 학교 중단 숙려제 청소년에 대한 그 사업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 해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 있는 그 학업 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 기준에 의해서 학교 밖 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의 위클래스, 학교의 위센터, 이제 교육청의 위센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서로 다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학업 중단 숙려제 요청을 하러 오면 보통 부모님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류하는 심정이시고 그러면 청소년들은 자기는 학교를 그만두고는 싶지만 마지못해 엄마의 의견을 듣고 이제 상담을 좀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통해서 연계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2주가 가장 기본이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기당 7주까지도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라는 구체적 계획이나 목표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숙려제를 하면 일주일에 2번씩 총 4번을 보고요. 제가 3번의 개인 상담과 한 번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검정고시라는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수업을 체험하는 걸로 사회기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 어려움, 좋은 점,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뭐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이제 본인들이 부모님들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이제 학교박센터를 너무 잘 아시고 저희를 또 많이 염려해 주셔서 인력적인 부분, 업무의 집중도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요 근래에 학교박이 되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사실 숙려제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숙려제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숙려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올해 18명의 친구를 만났지만 16명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2명만 학교를 복귀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학교박센터를 한번 와봤고 저희랑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학교박센터를 올 수 있을 때 좀 더 불편함이 적고 저희하고의 연계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적극적으로 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서 정의한 거하고 상관없이 대학이나 재적이나 자퇴한 그런 거 상관없이 이미 2015년부터 그걸 했다는 겁니까?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예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 빠졌는데 학업 중단 숙려제는 같이 해야 되는 공동 사업으로 아직도 저희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상담을 해서 16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숙려제가 뭐 필요가 있으면 18명 중에서 2명이 학교로 들어가고 16명이 그 숙려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도 학교를 못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그만두겠다 아니면 계속 다니겠다에 대한 선택을 저희가 강요하거나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는 숙려제를 하지 않았어도 학교를 그만둘 친구들이었죠. 근데 센터장님 네. 보세요. 우리가 그 18명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센터에서 그렇게 미리 그 학교 중단 숙려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명이 학교로 그만뒀다는 이 통계도 뭔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18명 중에서 2명만 학교를 가고 16명이 그 학교를 그만뒀다는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학업 중단 숙려제의 목적이 학교 복귀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학교를 그만두지 않던 숙려 기간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하고 현실적 계획들에 대한 언급을 해본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사회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교육 발달에서 4학년 때 이웃과 내 주위와 국가를 배우는 거는 그때 인식을 하는 시기고,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는 힘들고 하기 싫고 지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친구하고 교우 관계의 갈등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스스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타인에 대한 거 역지사지도 느껴보고 배워보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못해. 나 학교 안 갈 거. 이런 애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비단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근데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이, 물론 이제 학교 밖에 오는 청소년을 금전고시를 공부 내에서 최대한 끌어주지만은 금전고시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내가 제일 좋은 점수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니까 빠르더라 좋더라. 이 청소년들 사이에 다 지금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선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밖 거기에 정의에도 맞지도 않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왔다니까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 말한 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뭐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아주 심도 있는 우리의 청소년 심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정명 의원님 앉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뭐 정명 의원님의 말씀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조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법률을 위임한 조례 아닌 바야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이게 지방자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뭔가 지방자치만의 뭐 정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의 어떤 다 컨트롤의 범위에 있다 보니까 그 각 지방자치만의 특별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어떤 제한적 범위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많은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의 범위를 우리가 제28조네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뭐 그 범위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그게 이제 법령으로 전환하는 범위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가지고 여야 불문하고 예, 그 조항이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법률에 있는 거 줄줄줄줄 달립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요 이제 그 부분도 학교 중단 이 부분도 물론 법령에서는 뭐 어떻게 뭐 아까 계속 뭐 그러니까 학교 밖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 그날 경남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어떤 정책을 규정할 때는 사실은 어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탈북자도 요즘은 탈북 이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주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하고 세터민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도 센터장님은 학업 중단이라 하자.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학업을 멈추지는 않는다. 그래서 학업 중단. 그 어른들은 어디에 아이들이 있든 간에 학업을 시켜주는 게 어른들의 어떤 의무가 아니냐,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 중단 어떤 숙려, 제가 2018년도에 시연돼가지고 그때 사실은 초중이었네요.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원생활 계속 하는 동안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서 중독에 대한 거, 흡연, 도박 막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듣는 게 장기 결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중1밖에 안 되는데 제 친구가 벌써 2달째 학교를 안 나와요. 뭐 가정에 뭐가 있나 봐요.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실은 잠시 일탈은 있지만 결국은 인생의 종점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이래가지고 법령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정명희 의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대로 해서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날 가보니까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잠밖에 안 잤다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와가지고 지금은 대학교까지 꿈꾸고 있다라는 그 얼마나 감동의 스토리입니까? 그래서 좀 그런 학교 중단을 그러니까 고민하고 학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18명 중에 2명이라도 건져냈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이 조례가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아마 그 우리 센터장님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면 차라리 인력을 좀 보태주는 게 낫지 않나, 업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그 팀장님도 좀 이렇게 많은 의견이 좀 개진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같이 팀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 그러니까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팀의 의견이 많이 또 서로 간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도 뭐 양보한 부분이 있을 테고 서로 간에 된 부분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개정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학교 밖 청소년 이거 자체가 전 늘 이제 애매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하여야 한다라고 다 강행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강행 규정 때문에 저는 위임 조문이 하나도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고, 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야 굳이 조례 없어도 뭐 시행됐었고, 또 근데 우리가 뭐 꼭 위임 조문 없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뭐 선언적 또 뭐 강조성,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저는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꼭 지자체가 조례로 있을 만한 내용들은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운영할 때 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로 좀 명확하게 규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례 안에. 그래서 이 조례 안 내용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법률인데 참 애매합니다. 이게 교육과 또 지방자치 애들, 그러니까 복지와 그 조금 양립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여기 더 조금 그러니까 각 기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 중단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남도 교육청 조례를 보면은 정말 교육 사무에 대한 내용만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법률 안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우리 교육 사무에 소관한 내용은 담아야겠다 해서 담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 우리시 지원 조례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뭐 저는 조금 중구난방이라고 봐요. 사실 뭐 교육기관에서 할 일들은 교육기관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법률에 있으니까 뭐 법률에 따라서 교육도 지원하고 뭐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지 사업도 지원하고 다, 그냥 거제시는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교육도 할 거고 센터 애들 이제 복지도 지원할 거고 다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과에서 이제 의원 발의할 때 검토할 때 우리 지자체의 기능만 좀 강조되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조금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여기 지원 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전체 사업을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예.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는 건 아까 따로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전체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다 포함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개정 안에 이제 생각합니다. 법제 뭐 이제 한 개만 예를 들게요. 이제 개정 안에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교육 지원 사업. 뭐 법 제9조에 있는 교육 지원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다 이 뭐 교육 사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도 이거 할 때 같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 내에 네, 있는 애들은 네, 교육청에서 그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니요. 법을 읽어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 내용들을 담아 있는데 과장님 그거를 더 똑바로 보고 아니 오셔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학교 밖에 네. 있는 청소년들만 교육 지원 사업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래 대로 여기 이 조례도 예. 경상남도 교육청에 있는 조례도 학교 밖 청소년 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법에도 네. 어차피 지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정고시반이라든지 기초학습반이라든지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거지 예.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낸 법률 아니지만 교육부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또 여가부 복지 차원에서도 내용들이 전복이다 이 있는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경상남도 교육청은 딱 이 법률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무만 똑 떼어가지고 조례를 했는데 우리 시는 그냥 전체 다 가져왔다.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처음부터 제가 이제 제 전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들 없이도 하라고 전부 다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거든요. 우리 법률안 보면은. 예, 그런 면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또 뭐 아까 전에 우리 앞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위 센터 뭐 이런 게 잘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해서 뭐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뭐 각 교육기관끼리 한번 교육기관이랑 또 우리 시랑 한번 다시 한번 협의해 볼 문제고 그리고 개정안 내용 중에 7조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 지원센터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 안에서 명시된 내용과 좀 위배되는 건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법률 제12조에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복지 상담 복지센터가 있으면은 여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단체가 있으면은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쭉쭉 내용들이고 우리는 근데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5항에 따라서 제1항의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봤을 때는 이 법을 좀 초과하는 내용 아닐까요?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면은 다 위탁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항을 삭제한 거예요. 2항만 삭제하고 개정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 이제 개정을 안 됐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안 개정- 했는데 지금 네. 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법에 보면은 그 조항이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예. 그 아.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정사항은 아니네. 네, 아닙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개정사항 아니더라도 짚고는 넘어갑시다. 예, 네. 원님 지금 맞는 말. 1항에서 예. 이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이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법률에 따르면은. 이 부분 검토 한번 필요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다른 의원님은 검토를 안 하셨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기 혹시 또 개정할 기회가 혹시, 있으면 조금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팅 우리가 하는 게 예, 모든 우리 법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그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마침 주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예, 제가 이거는 뭐 우리 조례를 떠나서 한번 우리 조례 또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대부분 뭔가 사람을 지칭하거나 뭐 세대 하여튼 뭔가 인간을 구분할 때 꼭 이 성별 영향 평가 결과서를 보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성별, 연령별 이런 말이 붙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는 저희가 업무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가족 정책 아. 업무인데 이게 아마 그 성별 영향 평가법에 이 성별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 업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게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받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저희 예, 성별 그러니까 영향 평가 무슨 기관에서 말인가는 알겠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성을 그리고 연령을 뭐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목들 같아 보이는데도 성별 연령별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성별 영향 평가 기관에서 네. 이제 저희들 항상 그 기관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기관의 의견을 묻는 예, 거는 이제 법에 예, 돼 있는데 예, 예. 그 근데 저희가- 기관의 의견대로 예, 그대로 예. 반영하는 여부까지도 강제적인 꼭 건 반영을 해야 아닌 되는 거죠. 저희가 반영을 안 할 때는 일일에서 안 하겠다라고 또 통보를 그 기관에다가 하고 그 기관에서 또 검토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별 연령별 구분은 저희도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네, 알겠습니다. 50, 예, 그런 식으로 그 구분 관리를 제가 하고 또 있는 방금 상황이에요. 전에 이제 예. 거제시 국어 지역어 진흥조례 그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제정 개정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상임 회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이제 마침 국어에 대한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또 말을 빌려오자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게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그 지능인데 저는 이제 방금 이제 요 조문에 있으니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장의 책무 시작하는 단어부터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우리 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구리식 거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요. 구리식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딱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회적 차별, 뭐 편견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마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단 이런 대상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일단 강하게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원래 개정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 이 특성이 저는 더 포괄적이다 보거든요. 이 특성 안에 말 그대로 뭐 성별, 연령별 또 학교 단위별 뭐 초중고가 있으니까 학교 단위별 또 종교별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걸 갖다가 성별 영향 평가서 이 의견 하나 때문에 또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더 좁힌다는 거. 그럼 이제 성별 연령별 이것만 집중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딱 명시된 내용이 있으면 그게 포커싱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성별 영향 평가 책임관에 이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더 포괄적인 내용을 좀 담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거를 굳이 성별 연령별을 톡 집은 거하고 저는 사실은 저는 검토 사항이 아니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굳이 와서 이거를 반영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 그래서 저는 네. 다른 조례에서는 반영을 안 시킨 게 사실 있었어요. 근데 다른 근데 모든 이거는 지자체 조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 네. 저 예전에 다른 조례 근데 뭐 개정할 때 이렇게 이거 굳이 온 명시해가지고. 거는 제가 반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그냥 크게 뭐 문제가 된지 안 돼서 부서에서 근데 와서 제가 말씀드린 뭐든지 크게 문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는 안 되는데 왜 포괄적인 내용들 이렇게 좁혀놨고 또 그 우리 의견은 항상 조례라는 게 동의합니다. 보면은 다른 지자체를 항상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전혀 뭐 이 특징적인 걸 발견을 못했는데 이렇게 딱 톡 돼 있으니까 한번 또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그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지난번에 맛있는 집 갑니다. 맛있는 집. 네. 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의안번호 438호 만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만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만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해 만나이에서 만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제1조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중 만 26세를 26세로 한다. 제3조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 거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의 개정 거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의 개정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 거제시 칠천장 해전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제시 칠천장 해전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7조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 전단 중 만 13세부터 만을 13세부터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만 13세부터의 만을 13세부터로 한다. 제8조 거제시 여성 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제시 여성 민방위 기동조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위의 부분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9조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의 개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 거제시 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개정, 거제시 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7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3조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조례의 개정,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2, 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을 13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7세를 7세로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8조 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4조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조례의 개정,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 분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8 거제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만을 다 뗐다 아닙니까? 그죠? 19세. 그럼 이제 19세 기준이 주민등록증 생일을 초과하느냐, 뭐 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소년들, 이제 그 고3들이 그 12월, 그러니까 그 이제 수능 마치고 그 다음에 도래하는 1월 1일 0시부터 그죠? 음주를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또 어찌 보면 만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31일생도 있을 테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19세라 하면 그냥 내가 73년생이니까 만약에 그럼 내가 73년도 민정상 9월 9일이면 2073년 9월 9일이 도래해야 100살이 되는 건지, 아니면 2073년 1월 1일만 돼도 나는 100살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순수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게 법령에 우리 조례 취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개별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나이 규정 산정법이 굉장히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통일하기 위해서 민법하고 네. 행정기호법을 동시에 네. 개정을 해서 모든 법률에 있는 나이를 일종의 만 나이로 네. 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일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청소년 관련 법들을 보면 일명 그 만 나이 규정이 아니고 연령제로 해가지고 그게 그 같은 학년 학교 같으면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 이 연령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 정하지 않고 그런 개별 부칙에 소위 동일 학년 내에서는 이 만 나이로 하면은 아까 18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라고 하면서 같은 학교를 가더라도 입장을 하든 뭐 하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연령법 계산 방법이 개별법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예, 그 말고에 지금 기타 부분에서 만으로 되어 가지고 일반 나이와 산정할 때 충돌되는 부분들을 통일해서 하기 위해서 만 나이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만을 삭제하고 일반 나이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19세, 예, 예. 65세부터 이제 우리가 그게 생긴다니까 여러 가지 예. 또 노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 예. 그럼 65세에 내가 혜택을 보려면 생일이 경과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게- 주민등록증 생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만이라로 법령에 붙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일괄해서 그걸 떼고 소위 말해서 나이라 하면 만 나이 기준이 이제 우리 나이에 산정하는 기본법이다. 이게 민법과 예, 그 외에 좀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맞습니다. 뭐 정하고 있다. 예,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네, 특별하게 네. 말씀드렸듯이 네, 네. 개별법에는 분명히 이 연령제 제한으로 하고 또 산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이태열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입법 예고 기간에요. 우리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우리 12조에 있다가 우리 10월 21일 날 일부 개정하면서 조문이 수정돼 갖고 삭제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우리 1조 이것도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어디였습니까? 그 부분은 네,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 예. 예, 성함, 예,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예, 답변 법무팀장 전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하고 보건소 진료비 관련 조례가 지난 이제 검토가 지난 4월 상반기에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이제 당초에 이제 저희 뭐 핑계는 좀 뭐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희 부양권 넘길 때까지는 이게 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보지를 못하고 이 부분이 이제 포함돼서 일단 가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일괄 개정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흡수 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해당 관련 조문에 일단은 그 조항이 있는 것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별도 이제 수정안을 제출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그 부양권 넘길 시점에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미스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조례 이거를 개정안을 어쨌든 개정이 돼 있는데 넘어온 거는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또 이거를 그것도 돼 있는 걸 또 다시 개정한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만나이 정비 안 된 조례가 제외된 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왜 그거를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예, 이 저희들이 지금 자료 받은 것은 이 통일정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이 자료 데이터가 넘어온 것이 그 정부 우리 합동 종합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에 들어간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속에서 발췌하게 되었고 아까 우리 법무팀장 말씀과 같이 이 조례 자체는 제정하고 했을 때 이 효력이 일괄 흡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이 조례는 사실상에 폐지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이 이게 불비했던 부분들을 개정하고 나면 이 효력이 상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조항 1조부터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에 각각에 있던 만 나이만을 삭제하면서 이 조례 자체는 사실상에 발의와 함께 수정돼 버리면은 효력이 없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파기하는 조례는 맞는데요. 예. 그 어쨌든 앞전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예. 조항을 가지고 이 조항을 만들어서 또 다시 바꾸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정비 안 된 조례들이 보면 우리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의 지원 조례 여기도 만 나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제시 어촌 민속
전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직 안 돼 있는 이 그것도 계속 하실 겁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도 뭐 이게 주민자치센터 할 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이 중복적으로 이게 들어가듯이 지속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은 발견되고 또 찾아서 저희들이 그 일괄 개정 내지는 또 할 때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만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